김정은의 외교 대비 무대로 꼽혔던 러시아. 그런데 김정은이 러시아 전승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이다. 평양이 불안해서 김정은이 자리를 못 비우는 것이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동향이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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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북한도 노동절로 기념을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날인가요? 북한은 사실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노동절이니까 사실 의미가 큰데 세계에서 노동 환경이 제일 안 좋은 데가 북한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어쨌든 간에 명분상으로 보면 북한에서도 노동자의 날을 대대적으로 국제 노동절이라고 해서 5.1절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휴일로 정했고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이 중앙보고대회 같은 것도 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날인데,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동 3권, 근로기준법도 없고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노동하고 있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그런 행사인데, 금년에는 특히 김정은이가 군인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를 노동신문에 내고 그리고 이 근로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로자들에게도 노동만 할 게 아니라 언제라도 미제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민들은 지금 5월 1일 하면 북한에서는 큰 명절은 아닙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4.15나 2월 16일 이때가 이제 아주 기다리는 명절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국가적인 공급이 있으니 정말 떡 한 짝이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다려지는데, 노동절에는 그냥 쉬는 날입니다. 근데 원래 이 노동절은 저는 이제 남한에 왔을 때 5.1절 쉬나 안 쉬나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5.1절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들은 단결하라, 즉 전 세계 노동자는 단결하라는 국제 진보적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쉬던 건데, 여기서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국제 근로자들이 맞구나라고 실감하게 됐어요. 오늘은 북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좀 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북한의 5.1절 행사 때는 말이죠, 단각국가의 어떤 간부들이 평양 방직 공장, 그다음에 전선 공장 이런 데 찾아가서 근로자들하고 같이 야유회도 하면서 음식도 한 끼 먹는 그런 사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진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 정치의 어떤 이 존규적인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보여가지고 북한에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싶어요.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스킨십 하느라고 북한 주민들의 적극 다가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과거에 했던 그런 여유롭고 인민을 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오늘 또 5.1절도 그렇게 좀 쉬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없는 걸로 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북한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이 아무래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무산 소식일 텐데요. 크렘린궁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김정은 쪽에서 원래 간다라고 했다가 번복을 한 건지, 아니면 북한 쪽에서는 사실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좀 먼저 흘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이제 외무상도 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최룡해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인민무력부장도 갔다 왔고, 그래서 사실 방문하려고 하는 걸 타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로서는 5월 9일 전승기념일이 나치 독일을 격파한 아주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아주 최대의 경축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초빙을 했는데, 이 크리미아 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예 안 간다고 예전부터 그랬고, 유럽의 강국의 지도자들도 다 안 가고 안 간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김정은이를 초청을 해서 김정은이 온다면 김정은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뉴스가 되니까 러시아에서 자꾸 이제 오는 게 확정된 것처럼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도 뭐 외교부 장관이 뭐 김정은이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고 또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 같은 경우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들은 얘기라 그러면서 갈 거라고 그러는 등 또 주한 러시아 대사도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러시아는 거의 확정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거는 자기네들 고립된 상황에서 흥행을 위해서 계속 그랬던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북한은 한 번도 김정은이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타지는 계속했는데 그 배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금 이제 4년 차 되는데 예. 아직 중국을 안 갔잖아요. 근데 중국이 계속 껄끄럽게 하니까 그러면 러시아부터 갈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운을 떼어가지고 중국을 자극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결국 김정은이 여러 사정상 못 가게 됐다라고 확정 통보를 하니까 러시아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 예. 지금 이제 김정은은 안 오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러시아나 북한이나 다 이득이 되니까 마치 갈 것처럼 이렇게 신용들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정은이 안 간다고 결정하니까 이젠 더 이상 숨기지 못해서 발표한 거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네. 이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각에서는 또 일단 지금은 안 간다고 했지만 또 행사 임박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김정은의 이제 그 방러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첫 시기에서부터 예. 저는 가기 참 어려울 것이다. 이게 뭐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고난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한 신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북한 내에서 그 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김일성이 56년대 러시아 간사에 대포를 걸어놓고 김일성 비행기를 오길 기다려서 그 하나의 쿠데타가 이제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감내해야 되니 대단히 복잡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 처음 나가서 어떤 여유와 자세를 가지고 세계 정상들을 맞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방정식을 떠올려 보니 이건 안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을 걸로 생각해서 저도 그리고 홍영일 박사님도 뭐 수번에 걸쳐서 이제 못 갈 수 있다라고 이런 강선을 해놨는데 역시 이전 그 카운트다운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 북한도 이제 지금까지 뭡니까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 문제를 풀어나가던 이런 어떤 정책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이 몸값을 올려가지고 뭐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뭔가 수호이 50 같은 그런 아주 큼직한 선물을 딸 수 있다면 모험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 그 언론에서 나오는 수호이 50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김정일이 뭐 구태여 자기 생명의 위험 이런 걸 느끼면서 뭐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는 게 도대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라든지 또 가서 김정은이 얼마나 잘해낼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잘해도 이게 뭐 그냥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안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갈 수는 없다. 어려울 것이다.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굳어진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됩니다. 가는 것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마음을 굳혔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크렘린궁의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우리 국정원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예상이 빗나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정원뿐 아니라 뭐 우리 언론에서도 대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집도 마련하고 다 했죠. 그거는 이제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자신도 한 번도 확정해서 간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가는 동향을 보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이런 데서 브라질 대사한테 뭐 그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한 러시아 대사도 간다고 갈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 외무장관도 간다 그러니까 또 국정원에서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동향이 평양의 외교가 부산하다. 그러니까 가려고 마지막 단계까지 검토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건 열심히 한 거고 단지 이제 국정원에서도 모스크바 주재 4성급 이상 호텔을 다 뒤졌나 봐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호텔에 예약된 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모스크바 주재 그 대사관 시설의 숙소 시설이 좋으니까 숙소에 머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고 국정원도 많은 노력을 했고 국정원이 동향 파악을 잘못했다기보다 국정원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뜨끔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게 두려워서 안 가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국정원이 뭐 잘못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좀 더 이번 김정은이 갑자기 바뀐 걸 보면서 야 북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재 정치라고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것이 나타났거든요. 만일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그 전승행사에 참가해서 사실을 참가한다면 전혀 빈손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의 어떤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대했어요. 내가 그 깍 닫힌 폐쇄 정치의 어떤 모양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미지를 일신하고 뭔가 국제사회에 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는 의지도 보이고 상당히 좋은 걸 가능성이 있을 거 생각인데 다쳐버리는데 결국은 이게 막 김정은의 어떤 그 전승 행사를 준비하는 애교부에서 상당히 참가한다는 가능성을 놓고 준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나 가기 싫어. 나 가니까 아침에 우리 마누라 가지 말라 했어. 라든지 아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 이거 내 신변호 어떻게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많은 그 국제관계 정책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냥 바꿔 하면 그냥 이유가 없이 장군님 그거 바꾸면 안 됩니다. 그 가면 이런 거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러시아의 일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들이 숫자 프리카드처럼 첫 번째는 뭐 아파서 못 오고 두 번째는 급해서 못 오고 세 번째는 뭐 중요한 일이 못 온다는 식의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무례하고 그리고 그 심중치 못한 이런 그 애교적 그 결례를 마음껏 범할 수 있는 김정은이 면모를 또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어떤 즉흥적인 성격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북한 쪽에서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해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 때문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제일 가능성이 적은 것부터 없애면 예. 우리 대통령이 안 가시기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이 자기네의 하나의 흥정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낼 러시아에서 잠시의 만남으로 자신의 그 흥정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것 중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이요? 중요하죠. 예. 중국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확 나타나는데 북러 간에 지금 교역량이 1년에 1억 달러. 북중 교역은 60억 달러가 넘습니다. 60배 이상의 그 경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원유도 많이 지불하고 그래서 중국에게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간다라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결국은 안 감으로써 시진핑에게 입지를 세워줬다. 러시아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게 과도한 요구가 있었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의전에 있어서의 다른 정상들보다 차별적으로 더 예우를 해줄 걸 바랬다.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국가 원수도 아니거든요. 사실상으로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이지만 외견상은 국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국가 원수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크레물린으로서는 부담인데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못된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제재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꽤 해주는 건데 더 우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해주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작년에 중국에서 북한에 원유 같은 걸 조금 덜 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러시아는 원유 같은 게 많으니까 좀 그런 걸 많이 달라. 그랬는데 러시아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국제 원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지니까 국가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도와줄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정은으로서는 화려하게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싶은데 별로 얻을 것도 없으니까 이거 굳이 가야 되나. 그리고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거는 김정은이 좀 서먹서먹할 거라는 거죠. 국가 원수들을 거의 만나지를 않아왔는데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여러 정상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색한 모습을 연출할 때 자칫하면 망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선전 국제적으로 흥행을 자기도 해야 되는데 흥행보다는 오히려 초라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드러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김은강 대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스스로가 나 가봐야 대접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안 갈래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일단 북한이 뭐 애초에 만약에 행사에 갈 것처럼 해놓고 가지 않는 모양새가 된 거라면 이게 또 외교적인 결례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북러 관계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그 영향은 반드시 있죠. 그 남의 큰 잔치를 결국은 상당히 그 찬물기원제나 같거든요. 해방 농구입니다. 차진 뭐 러시아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그 흥행을 위해서 그 김정은 참가를 기정사실화했거든요. 두 번의 주요 고위 당국자들 다 하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긴가민가 했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며칠 앞두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 봐라. 저희 러시아가 결국은 그 립서비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진속을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 국제적으로 말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뭐 여론인기고 실제 그러면 그 북러 관계가 어떠냐? 10일 전에 그 평양에서는 그 북러 경제협력 그런 큰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국동개발부 장관이 직접 참가했는데 거기서 북한은 북러 사이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러시아가 많은 그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어요. 자기들은 뭐 그냥 인력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땅이라든지 이런 큰 낼 건 없고. 그러니 러시아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자기 자원만 가지고 북러 경제 협력을 해 나간다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10일 전에 있는 그 행사에서는 크게 양쪽이 상당히 다 서먹서먹한 상태로 아무런 그 결과도 없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국동개발부 장관에게 북한이 아마 그 회의에 대한 뭐 반발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왔으니 장관이 왔을 때 그 김정은의 어떤 불참 문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제 앞으로 북러 경제 문제가 어떻게 나갈까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러시아가 먼저 치고 나왔어요. 우리 김정은의 불참은 북러 경제에 뭐 큰 영향이 없다. 그렇지만 없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행사에 내가 그래? 그리고 또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좀 여러 가지 그 트러블 이런 것도 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러시아 방문은 무산이 됐는데 뭐 9월 베이징이 첫 데뷔 무대가 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